수모를 겪은 임금, 조선 제16대왕 인조와 인열왕후의 장릉.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괄의 난 이후 인조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는 이괄의 난 이후 한양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느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인조는 원래 임금이 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괄의 난으로 인한 피해까지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이괄의 난으로 왕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과 명나라는 국방력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을 지원하던 명나라는 국방력이 약해지면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명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후금이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과거 오랑캐로 여겼던 여진족이 후금을 세웠으며 명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후금은 명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게 원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기에 원병을 보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을 겪었던 임금이었기에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후금이 명나라보다 전쟁에서 더 유리했기에 광해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명나라의 편에 섰기에 광해군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우선을 둔 광해군은 명나라에 지원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원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투를 하게 했습니다. 후금도 조선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조선군은 포로로 잡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대부들은 분노하며 명나라와의 의리를 저버린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로 나라의 피해를 막는 데 집중했지만 사대부는 명나라와 함께 후금을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반대한 사대부들은 훗날 인조반정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왕이 된 인조는 사대부들이 요구하는 칙령배금을 내세우며 후금과 적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후금은 조선을 적이라 여기며 기회를 엿봐 공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정묘년이던 1627년 후금은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후금은 빠르게 황해도를 점령하여 한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후금의 공격에 인조는 다시 한양을 벗어나 강화도로 피신하였습니다. 이괄의 난 이후 또다시 혼란이 찾아온 것이죠. 후금은 조선에게 계속 강화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조선 역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후금과 조선은 조약을 맺게 되면서 후금은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후금과 조선이 치른 이 전쟁을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인조는 후금이 철수하면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조선은 또 한 번 위기를 넘기며 다시 전쟁의 피해를 수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후금은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나라를 선포하며 거대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국호를 변경한 청나라는 조선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황제국을 선포한 청나라는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의 신하들 중에는 청나라와 전쟁을 하자는 척화파와 화친해야 한다는 주화파로 나뉘었습니다. 팽팽한 논쟁 끝에 청나라와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였지만 당시 조선의 국방력은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청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조도 이러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637년 1월 3일 청나라 군사들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조선 군사들이 주둔한 산성을 피해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그렇게 4일 만에 개성에 도착한 청나라 군사들은 매우 위협적으로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오로지 조선의 임금인 인조를 잡기 위해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그리고 정묘호란과 다르게 청나라 군사들은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할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 수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인조는 반정으로 왕이 된 이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임진강을 건넌 청나라군은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양도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기에 인조는 다른 곳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에 피난을 가기에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인조는 한양을 벗어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며 청나라군은 산성을 포위하면서 조선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청나라군은 남한산성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에 장기전을 선택했습니다. 남한산성이 포위되었기에 지방에 있는 조선의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들이 수적으로 더 우세했기에 청나라군을 물리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의 전술적인 약점이 드러나면서 패하게 되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조는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에 동사하는 병사들과 백성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강화도가 결국 함락되면서 왕자들이 포로가 되었기에 인조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청나라군을 물리칠 방법이 없었기에 인조는 결국 항복문서를 작성하도록 명했습니다. 척화파와 주화파는 계속 대립했지만 결국 항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항복문서가 작성되자 인조와 신하들은 슬픔에 빠진 채 남한산성을 빠져나와 삼전도로 향합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괴구고 두례를 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나라에게 항복문서를 전하게 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 왕실의 권위는 심각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가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승리를 기념하고자 삼전도비를 세우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치욕 속에서 인조는 슬픔에 빠진 채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간 인조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며 왕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장성했으며 세자는 아들까지 있었기에 후계자 자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45년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조는 다음 후계자를 원손이 아닌 둘째 아들 복림대군으로 정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훗날 인조는 손자들을 유배 보냈으며 며느리인 세자빈에게는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인조의 삶은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뒤 인조의 건강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1649년 인조는 학질로 인하여 승하하였습니다. 제2 27년으로 그의 나이 55살이었습니다. 27년간 많은 수모를 겪었던 인조의 능은 파주 운천리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뱀과 전갈이 나와 영조 때 현재의 위치로 이장하게 되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